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 파병국, 바로 베트남인데요. 그 당시 국익을 위해서 참전했던 20대 청년들은 어느새 70대를 훌쩍 넘긴 노병이 됐지만 여전히 신체적 질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공정한 보상 체계와 충분하지 않은 국가 보상은 참전자는 물론 가족들의 삶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국가와 사회가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참전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영 뉴스트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월남전을 아예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은 더 사라질 텐데요. 하지만 당시에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은 그 고통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월남전 32만 5천여 명이 참전을 했었고 그 가운데 5천 명이 넘게 전사를 했고 12,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적군을 겨냥한 무기도 적군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어느 노병의 얘기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죠, 신부님. 네,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래로 네. 이제 큰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요. 네. 이제 6.25 이제 한국 전쟁이랑 그다음에 이제 바로 월남전인데, 근데 6.25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우리 땅에서 이루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쨌든 체감하는 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월남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직접적인 어떤 손해나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국익 차원에서 참전한 측면이 큰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뭐 유튜브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체험하기는 훨씬 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잊혀진 전쟁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거기에 참전했던 분들도 훨씬 더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향수병도 훨씬 더 크실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과 대비됐을 때 이 참전한 군인들에 대한 어떤 대우, 예우, 일반 군인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군사정권 시절 때 어떤 어두운 그 기억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어떤 대우가 되게 한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냥 군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무시하고, 군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대우해주지 않는 이런 문화는 개선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나간 잊혀진 역사가 아닌데요. 우리 어른들의 상처와 고통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마칠까요? 네, 그 한국전과 그 월남전 때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또 그 부상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한국전쟁과 월남전으로 대비되는 이 전쟁 안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국가와 그리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르심으로 전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 아픔, 그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희생되어 갔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은 채 홀로 외로이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조금 더 예우해주고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단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로 대비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은 존중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역사적인 교훈이 되는데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을 만들어주기를,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했던 분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같은 그와 대비될 수 있을 만큼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기도 중에 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송사석 라이문도 형제님 연결돼 있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옆에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도 나와주셨고요. 예. 네, 아버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마워요.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저는 그 평화방송을 듣고요. 네, 저의 하도 그 60년 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 월남을 참전자예요. 네, 네. 네. 파병 백마부대요. 백마부대, 네. 부사단 구사단, 네. 70년 9월 19일 날 파병되어 네. 71년 10월 18일까지 1년 1개월 복무 중 수많은 전투에 투입되어 많은 전사가 나왔고 또한 본인도 수색 중 소대장의 명령에 따라 천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고 제가 그 근무를 하다가 네. 아래 그 수색으로 내려가는데 그 우리나라 하수도나 똑같이 빗물 배출구입니다. 그가 산 중터리로 빗물 배출구를 내려가는데 이렇게 젖가슴 아래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네. 내 장구라가 이제 그 원통이 큰 원통이 묻어져 가지고 나가고 위에는 내무졌는데 거기에 내려가는데 배뚜껑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비사십으로 어깨 위에다 놓고 이 갯발을 시켜버리니까 제가 모래자갈로 이렇게 공중으로 떠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전우들이 저를 끌어당겨갖고 15m 전방으로 데려다 밀어놔갖고 한 15분 있다가 이제 제가 일어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전우들이 이렇게 보니까 일관상 소대장이랑 본게 별 상처는 없고 장단지 위에가 이제 부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고국으로 후순가라에서 네. 한 3개월 있으면 이제 귀국을 하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 가겠다 해서 들어와서 의무대에서 치료받으면서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공중으로 폭파할 때 그 말초 신경병이 걸렸는가봐요. 아이고, 네. 근데 저는 그 종을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월남간 사람들 그 신체 검사 하라고 전국적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다 해두보니까 말초 신경병이 나와서 그놈을 갖다 서부 보훈청에다가 갖다 주었더니 이제 이렇게 그 예수병원이나 큰 병원치를 뛰어갖고이나 진단서를 네, 네. 그래서 예수병원 진단서도 몇 번 뛰어다 주었고 제가 말초 신경병 5급으로 나왔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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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급 나온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초 신경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네. 거기서 국방부 보훈과 감사실에서 답변을 싹 내놓고 이 조사관들이 보니까 말초 신경병 5급이라고 네. 이제 해가지고 5급이 나왔는데 그 법전에 다 돈까지 나왔어요. 네, 네, 네.
병은 300만 원이고 먼 병은 몸하고 200만 원이고 네. 근데 말초신경병 5급은 220만 원 또 네, 230만 원이다. 네. 그렇게 돈이 나왔는데 네. 서부보훈청에서 안 줬어요 돈을. 그 20년 동안 꾸준히 민원을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네. 내가 이제 태동시 우리나라 복합도시 거리 민원을 해가지고 가서 가기 전에 정부 공개라고 정부 공개법이 있어서 네, 네. 보훈청에서 정부 공개를 한번 띄워봤더니 네, 네. 제 서류가 위조가 되었어요. 위조가 무엇이 되는 거니 저는 전상 유공자인데 이 고엽제라고 고엽제는 큰 나무나 이런 그 나무를 죽이는 그 농약 살포입니다. 그렇죠. 예. 농약 살포에서 맞거나 자기가 농약을 뿌린 사람들이 걸린 확률이 많은 그 병이 걸린 사람이 고엽제고 저는 전쟁터에서 그 적군들하고 싸우다가 부상당한. 예. 네. 그 큰 부상 그러니까 서류가 예. 위조되고 그래서 아버님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신 거예요, 그동안? 못 받은 것이라 순전 못 받았는데 네, 네. 이제 거기서 그 감사실을 이제 국방부 감사실을 데리고 가서 그 임계를 해줬어요. 네, 네, 네. 거기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서류를 보고 하는데 공문 이제 그 공문서를 갖고 왔냐고 해서 갖고 왔다 했더니 민원 제목은 공문서 위조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요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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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죠. 네, 네. 신청인의 보훈 대상 등급 판정 과정에 전북 서부보훈청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하여 조사 및 처벌을 해달라. 2004년 8월 10일 말초 신경병 진단 이후 못 받은 수당을 지급해 달라. 네네네. 중앙보훈병원 우신양 병원은 고려대학교 대학병원입니다. 네. 전라북도 예수병원, 전북대 병원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그러셨군요. 네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우리나라 제일 큰 중앙병원도 말초신경병이 걸렸다고 확실하다고 그렇게 해서 걸렸는데 중앙병원 가서 또 받아갖고라 해서 아, 네네네. 거기도 또 가서 받아도 또 내고. 어디로 왔냐고 저통을 띄워줬는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서부보훈청에서 다시 받아갖고라 해서 왔답니다 했더니 네네네. 그러면 또 검사를 합시다. 아이고, 아버님. 예. 네, 저희가 이제 아버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그동안 받지 못한 연금이 4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달하고 그 네. 원인이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서 위조해서, 아버님 대신에 수령을 해간 것 받게 같다는 됐죠.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또 심사도 다시 받고 하셔서 말초 신경병증으로 5급을 받았는데 5급은 208만 원 정도가 보상이 되는데 그걸 또 다시 7급으로 내려받게 돼가지고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돈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아버님. 몸도 예. 불편하시고 보상도 못 받고 고통당한 그 참전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무서우시잖아요. 예. 네, 우리 신부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예. 네, 어쨌든 내가 어떤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를 못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내가 말해봐야 소용이 있나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지만 형제님은 어쨌든 그 몸도 불편하신데 뭐 세종시도 쫓아가고 뭐 서울도 쫓아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내가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충분한 당연히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조금 정정된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받을 수 있어야 받아야 되는 거를 조금 받으신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이제 받았죠. 근데요, 네. 그러기 전에 내가 그 세종시에서 가서 있더니 법제처하고 법제처 소관의 국가 법령 정보센터라고 있어요. 법제처에. 네. 근데 법제처가 세종시에서 제일로 조사 기관이 큰 데입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이 큰 나라의 큰 사태를 논의하는 데고 그러고 이제 보훈청 감사실이 소관인데요. 여기서 저한테 준 공문을 봤더니 이것은 시효가 아니고 이 법 개정 2011년 9월 15일부터 2020년 3월 24일날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사 선생님한테 최초로 병원에 가서 네.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인정이 된 날부터 네. 소급에서 그 다음 달부터 돈을 준다. 주어야 한다라고 네. 예.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20년을 넘는 놈을 계산을 해봤더니 4억을 그러게요. 제가 받아야 할 받아야 돈을 되는데. 못 받았어요. 네, 네. 그것도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에는 뭐 이렇게 30만 원 더 그 한 몇 년 주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98만 원 떡을 받습니다. 네, 네, 아버님, 네, 네. 올라가서. 알겠습니다. 네. 20년 날짜로 이상 못 받은 돈 4억도 내가 그 조금 받은 것을 계산하고 받아야 하겠고 네. 이 지금 제가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제 도장은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범인이 그 보상과 팀장이었던 게인데 네. 다 위조한 것이 드러났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처벌은 고소하고 전라북도를 떠나서 전라남도 모 보훈병원에 진급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근무를 하는 네. 지금까지 하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지만은 예, 예. 예, 아버님. 1년 전에 이것이 저희가 아버님 드러났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서류가 위조돼서 몇 억 그 받아야 되는 것도 못 못 받고, 받으셨고, 예. 그다음에 말초 신경병증은 5급이 나와야 하는 건데 그게 또 잘못돼가지고 7급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보상금 차이도 많이 많이 나고 나고. 월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책임지고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예, 예. 일이 더 네.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첫째는 네, 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위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힘을 좀 고맙습니다. 보태고 싶고요. 아, 네, 네. 네. 예예. 네. 네, 네, 네. 아버님 말씀 잘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알아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아버님. 좋은 예.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부터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과 기도 나누겠습니다. 기도 후에 짤막한 또 말씀 들어볼게요, 아버님. 괜찮으시죠? 예. 네, 기도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도할게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라이문도 형제님의 내용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 라이문도 형제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또는 라이문도 형제님과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먼 세상을 떠나신 분들 또는 라이문도 형제님과 같은 처지에 있지만 그냥 내가 말해봐야 이게 뭐가 달라지는가 하고 용기 내지 못했던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라이문도 형제님과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방송 보고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셔서 내가 과거에 국가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국가나 사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 측면이 맞는 거긴 하지만 스스로도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라이문드 형제님께서 젊은 날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또
고국에 돌아오셔서는 그 정당한 보상,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억울한 마음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저절로 풀어진다라기보다는 사회와 국가의 노력으로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라이문드 형제님과 같은 그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마음이 풀어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러한 노력들이 쓸데없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노력들이 모두를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 뭐 당장 눈에 보이게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차츰차츰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라이문드 형제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실 수 있게 용기 주시기를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라이문드 형제님께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특별히 건강의 은총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네. 기도 마쳤습니다. 신부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뭐 형제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시지 않았어도 당연히 국가나 아니면은 정부 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해주시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나 정부 기관에서 잘못한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제님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노력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먼저 알아주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 해 나가시면서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 잘 돌보시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또 받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처럼 앞으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신부님 기도 중에 정당한 대우, 정당한 보상이란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마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5개 판단님들이 지금 이것을 심의도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잘 그 법관님들이 잘 진본을 가려가지고 정말 저는 지금도 아파서요. 맞습니다. 평생을 월남 갔다 와서 실제적인 이런 일에 처해 있으니 잘 처리해 주셨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아버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송기정 마르첼리노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요즘 중국이 서해에 불법적인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항공모함을 포함한 전함들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돌보사 국력을 더 강하게 하시고 중국의 군사력에 맞서 서해를 지키게 해주소서, 한반도에 평화를 주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모든 국제관계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이제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법이 있고요. 물론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국제법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라이문드 형제님도 물론 그랬지만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거기에 맞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첼리노 형제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뭐 더 나빠지거나 앞으로 더 자주 생기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정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송기정 마르첼리노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무엇보다도 정부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은 정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끔 정치하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민의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송기정 마르첼리노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